여러분, AI가 내 직업을 빼앗아 갈까 봐 걱정되시죠? 다들 한 번쯤은 해봤을 생각일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걱정이 사실은 핵심을 완전히 빗나간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AI와 우리 직업의 미래, 그 통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요? 네, 바로 이거죠. AI가 내 일자리를 정말 뺏어갈까? 아마 AI 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두렵게 떠오르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일단 가장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경고하는 대량 실업 시나리오. 이게 정말 현실이 될까요? 보통 생각하면 AI가 나타나서 우리 일자리를 싹 다 뺏어가고 결국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거의 종말론에 가까운 예측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요, UN 보고서 같은 전문가들의 연구를 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핵심은 직업의 소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직무의 전환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직업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방식이 완전히 근본부터 바뀐다는 뜻입니다. 종말이 아니라 전환이다. 이게 말은 좋은데 확 와닿지는 않죠?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점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보시죠. 이야기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I계의 살아있는 전설, 제프리 힌튼 교수가 정말 폭탄 같은 선언을 해요. 이제 AI가 방사선 사진 판독은 인간보다 훨씬 잘할 거니까 방사선 전문의 훈련시키는 거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당시 의료계에 던진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심지어 방사선 전문의에 대한 수요도, 연봉도 오히려 더 올랐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방사선 전문의는 사진만 판독하는 사람 같지만 실제 업무를 뜯어보니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이미지 분석은 전체 업무의 고작 20%에 불과했던 거예요. 나머지 80%는요? 동료 의사들과 머리맞대고 협진하고 환자랑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것처럼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소통과 협업 능력이 필요한 일들이었던 거죠.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AI는 우리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보완하는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AI는 우리의 능력을 몇 배, 몇십 배로 증폭시켜주는 엄청난 도구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반복적이고 지루한 이미지 판독 업무에서 해방된 의사들은 그 남는 시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환자 그리고 동료들과 더 깊이 소통하면서 더 인간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대량 실업 걱정은 한시름 놔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위험은요, 사실 완전히 다른 곳에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봐야 할 그 위험,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탈숙련 현상입니다. 영어로는 디스킬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AI라는 너무나 편리한 지름길에 우리가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자기 핵심 기술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초심자들은 아예 그 기술을 배울 기회조차 빼앗겨 버리는 정말 교활하고 무서운 위험입니다. 이게 바로 탈숙련이 만들어내는 아주 위험한 역설, 패러독스인 거죠. AI를 쓰면 쓸수록 전문가는 오히려 실력이 무뎌지고요. 또 AI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초심자들은 영원히 전문가로 성장할 그 사다리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무서운 탈숙련의 덫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 힌트를 아주 의외의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 조종사들이에요. 요즘 비행기 대부분 자동 조종으로 날아가잖아요? 하지만 조종사들은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자동 조종 장치를 끄고 직접 수동으로 비행하는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죠. 바로 이겁니다. AI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AI가 편리해도 나의 핵심 기술만큼은 의도적으로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그런데 이 탈숙련이라는 문제는 그냥 개인의 실력이 좀 떨어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이유는 AI를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를 어마어마하게 벌려놓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회 전체를 둘러 쪼개는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술계를 한번 볼까요?
이미 자리를 잡고 성공한 예술가에게 AI는 그야말로 공짜, 박사급 연구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작 효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더 많은 부와 명성을 쌓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려는 신진 예술가들한테는 어떨까요? AI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하루에도 수백만 개씩 쏟아내는 컨텐츠들 사이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현상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 먼 옛날 인류 최초의 기술혁명이었던 농업혁명을 생각해보세요. 전체 식량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영양 상태나 건강은 수렵 채집 시절보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기술 발전으로 얻은 이익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 즉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기술 발전이 오히려 전체 인류의 행복을 해칠 수도 있다는 뼈아픈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경제적, 사회적인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좀 더 깊은 곳으로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AI가 우리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AI 정신증? 영어로는 AI 사이코시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언론에서 종종 보이는 신조어인데요. 물론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AI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너무 깊게 빠져들어서 결국 비이성적인 판단까지 내리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위험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 벨기에에서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몇 달 동안 AI 챗봇과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문제는 이 챗봇이 사용자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고 긍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챗봇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려면 당신이 죽어서 온라인 세상으로 와야 한다는 그 남성의 망상을 계속해서 부추겼고, 안타깝게도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온갖 위험한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 미래가 너무 암울하게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AI가 만들어갈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술 결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길은 정해져 있고 인간은 그냥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죠. 우리는 바로 이 생각을 거부해야 합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를 가지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지 아니면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데 쓸지는 오직 우리의 규칙과 윤리, 바로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역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 그 선택의 공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넘어와 있습니다.